자, 관심 가져볼 정권사 레포트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그 이제 은행업종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뭐 레포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그 금융주들 중에서 은행주들이 이제 그 PBR, 저 PBR 관련된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뭐 수혜 가능성들이 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정부에서 그 이슈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목은 이제 쉽게 꺾이지 않는 은행주 밸류업 수혜 기대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하나증권에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내용은 이제 26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경제부총리가 이제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 구체적으로 발표할 그 예정이다.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주주 환원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당이 가장 일차적인 그 내용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성향 기업 같은 경우는 세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고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거나 아니면 배당 소득세를 일부 이제 낮춰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세제 인센티브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브릿지론이나 PF와 연관돼서 네. 금융기관들이 그 익스포즈드 노출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덮어준 채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아직은 그 금융기관들이 브릿지론에 투자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업장마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평가 기준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이 없는 브릿지론 사업장의 사업성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1,000억을 투자했는데 뭐 실질적인 가치가 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6월 금융기관대 실적에 이제 반영시킬 가능성이 이제 이야기가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1금융권은 조금 덜한데, 예. 뭐 2급 금융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 2, 3조 원 정도 충당금이 좀 부담이 아니고 부담. 예. 네. 늘어날 가능성이 예.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요 기업 예. 밸류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단기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일부 자본도 확충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이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있지만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틀고 가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건전성 관리나 자본 확충을 통해 가지고 자본 비율이 개선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분명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뭐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으로 은행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 자본 비율 뭐 이런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주가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걸 잘 아시는 것처럼 안 좋아지는 방향이면 주가 계속 어려운데 네.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보이면 네. 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PBR 개선 정책 이후에 1년 동안 네. 딱 1년 동안 이제 PBR이 0.5배에서 0.7배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50% 주가가 우리나라 은행주는 지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예. 주가를.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하나금융. 42,000원에서 57,000원, 59,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예. 17,000원 정도면은 뭐 한 20, 30%? 30% 정도 30% 정도 올랐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금융 예를 들어 우리금융. 보시면 요것도 한 30% 정도 30%는 안 되겠는데. 30% 정도 덜 되지 아직은 뭐 이때부터 뭐 움직였다고 보면 예, 예.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30% 내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의 사례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반영되고 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리포트의 그 결론은 뭐냐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오버슈팅이라는 분위기로 가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예. 그때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마도 그 은행주들을 보는 그 개인 투자들 특히 개인 투자들이 사실 은행주들 매매를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는데 어느 순간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제 은행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뒤늦게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개인들이 사면서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 파야죠. 그런 전략,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슬프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뭐 시장은 뭐 개인들이 뒤늦게 사기 시작하면 늘 그랬으니까 예. 네, 휘날레를 항상 개인 투자들이 장식을 해주기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은 뭐 그거는 뭐 투자하는 그 매매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누구나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그 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주식을 안 사고 주변에 다 샀으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건데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빠지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은행주 저 PBR, 저 퍼 그리고 저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상투는 아닌 것 같다. 예. 예. 그렇지만 상투 조짐이 보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후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예. 네, 이게 저희들 시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